2. 의자왕의 항복. 3월에 당 고종으로부터 우의 도행군 총관의 사령을 받은 신라왕 태종 김춘추는 5월 26일 김유신, 김진주, 김천존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경주를 출발해 23일 만인 6월 18일 남천에 도착했다. 경주와 이천과는 근 천리길이요, 이천에서 다시 전투 목적지인 부여까지는 500리가 넘는다. 경주와 부여와의 거리는 500리에 불과한데 신라군이 그와 같이 천리길을 우회한 것은 경상북도 경산, 김천, 충청북도 영동, 옥천 지방에 백제군이 주둔해 있었으므로 암중 행군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신라태자 김범민은 6월 21일 군선 100척을 이끌고 덕적도에 가 소정방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산동반도 레주를 출발한 소정방은 인천 앞바다 덕적도에 도착했다. 소정방이 범민에게 일러 가로되 나 7월 10일 상륙해 신라왕이 거느린 군사와 회합하여 사비성을 공격하겠노라 했다. 김범민이 곧 달려 왕에게 고하니 신라왕이 태자 김범민, 대장군 김유신 장군, 품일 흠춘 등과 함께 정병 5만을 거느리고 금돌성에 도착했다. 이리하여 신라군은 라당 연합수군이 상륙할 전날인 7월 9일 황산원에 쳐들어갔다. 뒤늦게 당군이 쳐들어온다는 말 들은 의자왕이 크게 놀라 군신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하매 이론이 분분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흥수가 고마미지, 즉 전라남도 장흥에 귀양살이 가 있었다. 왕이 급사를 달려 흥수에게 물으며 흥수 답해 가로되 당의 수가 많고 군율이 분명하며 게다가 거기에 신라가 공모해 서로 상응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넓은 벌판에서 그들과 대적하게 되면 불리합니다. 백강과 탄현은 우리나라 2대 요험지로 한 사람이 그곳을 지키고 있으면 만 사람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군사를 보내 이 두 곳을 지키면 당병은 백마강에 들어오지 못하고 신라인은 탄현을 넘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대왕이 성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그들은 군량이 다하고 병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나가 치면 둘 다 파할 수가 있습니다 했다. 그러한 바 이에 대하여 좌우 간신들이 의자왕에게 일러 가로되 흥수가 옥살이 한 지 이미 오래매 대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당군으로 하여금 백강에 들어오게 해 강의 양안에서 공격하고 또한 신라군을 탄현에 오르게 해 그 험로에서 공격하면 용이하게 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다. 삼국사기 의자왕 20년기에 다음 모순된 구절이 있다. 이 기록은 신라병이 탄현을 지났으므로 백제장군 계백이 황산벌에 나가다 했는데 탄현은 부여군 석성면과 공주군 탄천면 경계선에 위치한 동국여지 승남상의 장군동 그곳으로 논산군 연산면과는 방향이 다르다. 신라병이 탄현을 지나 황산벌에 당도했다는 것은 거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제는 신라병이 통과했다 한 탄현을 충청남도 보은군 탄현이라 했는데 보은은 부여와 300여리로 설사 보은에 탄현이 있었다 해도 그 탄현 사비성을 옹위하는 요험이 되지 못한다. 부여와 탄현 사이에는 황산벌이 없었으며 계백이 황산벌까지 나아가 신라군을 진격했다면 그것은 의자왕을 둘러싼 라당 측 간신들의 압력과 왕의 명령에 의한 죽음의 길이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태종 무열왕 7년 7월 9일기는 계백장군과 신라장군 품일의 아들 관창과의 관계를 미담적으로 기록해 놨다. 저항 없이 상륙하게 된 당군이 하는 약간의 백제군을 배서하면서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 7월 12일 소부리에 도착했다. 여기서 신라군과 합세해 사도로 나누어 사비로 쳐들어가니 백제군이 나와 싸우다가 1만여 명이 전사했다. 의자왕이 길이 탄식해 가로되 나 충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이 꼴이 됐구나 하고 아들 효와 더불어 몰래 성을 빠져나와 웅진성에 들어갔다. 왕이 도벽하니 왕의 아들 이가 왕을 대리하여 무리와 함께 굳게 지키려 했다. 그러나 태자의 아들 문사가 그것이 부당하다 하여 태자 윤과 더불어 무리를 거느리고 밖에 나와 당군에게 항복했다. 소정방이 백제성에 당나라기를 꽂게 되고 그것을 들은 의자왕이 7월 18일 아들이와 웅진 방면군을 거느리고 와 항복하니 이로써 백제 678년간의 사직이 끝난 것이다. 부록 하북성지구 식민의 해소, 주서, 양서, 남사, 동전 등은 진시 백제 역거유 요서, 진평 이군지 자치 백제군의라 하였고 그러한 백제국이 당초까지 350년간 지속됐음을 위에서 상세히 밝혔다. 또한 하북성 지구의 백제군국 당 태종의 요동 출병 시에 조위 요제령모의 강복으로서 당의 소유가 됐다가 당 태종의 안시성 후 다시 백제인의 소유가 됐음도 위에서 본 바 있다. 그 후 하북성 지구 내 백제군국의 소식이 묘연하더니 백제가 망한 100여 년 후인 당 독종연대의 두가 쓴 동전 백제전에는 백제국의 종말을 다음과 같이 소상히 하였다. 두의 이 백제 시말기는 두 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항은 백제 본국에 대한 기록이요 후항은 하북성 지구 내 백제 군국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백제 본국에 관한 부분은 새삼 거론할 필요 없거니와 후자의 것은 은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성방의 성은 만리장성을 말한 것이요 방은 하북성 지구를 지칭한 것이다. 제중은 망국 후에 백제 유민을 말한 것이요 전차 연약은 그 수가 줄어들어 약세화했다는 말이다. 산투 동골급 말갈은 하북성 지구 내 백제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돌궐 또는 말갈 땅으로 이주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기주 부여 숭은 백제국 망국 당시의 하북성 지구 내 백제 식민지 수령을 지칭한 것이다. 통전은 하북성 지구의 수령인 부여 숭이 백제 본국이 망한 후 그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했는데 응당 그리하였을 것이다. 제5상 백제국의 여영 1. 복국운동 1. 소정방의 철군 라당 양국은 단연간의 공작으로 좌평 임자, 좌평 충상, 좌평 상영, 달솔 재간, 은솔 무수, 은솔 인수 등 6명의 고위 간신 및 기타 많은 백제 조신들을 조종하며 금화 등 요녀들을 끌어넣어 의자를 폐인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신라 진평왕의 딸이요 의자왕의 성모인 왕대부인은 왕으로부터 왕권을 탈취해 그것을 단행하되 여러 충신과 양장을 살해했다. 그리한 그들은 대규모 내란을 일으켜 왕도 사비의 질서와 기능을 파괴해 마비시켜 놓고 그리하는 동안에 신라군은 천리를 우회하는 암암리의 행군으로서 백제 왕도 사비로 향하여 직행하고
한편 당은 행동을 같이 하는 신라왕에게조차 그 출사 기일을 알리지 아니하는 등의 극비로서 13만 대군을 덕적도에 도착시켰다. 왕을 둘러싼 간신들은 왕의 혼미 상태를 틈타 그 양장들의 지극히 효과적이고 완벽한 방어책을 물리치고 라당 양군을 수륙 양면으로부터 끌어들여 대백제국의 왕도 사비를 단 이틀 만에 함락하게 했음을 위에서 본 바 있다. 이러한 관계로 지방 성주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그것을 알았다 해도 손을 써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백제지를 점령한 소정방은 곧 13만에 달하는 병을 풀어놔 백제인 장정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며 약탈을 자행했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타 문헌들이 일체 전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다만 신구 양당서의 흑치상지 전만이 간명하게 전한다. 흑치상지는 일찍이 간신들이 부여 복신을 제거할 때 그 후임으로써 임존 성주가 된 자다. 이 두 기록은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 재빨리 당군에게 투항했던 흑치상지가 소정방이 풀어놓은 13만 대군이 자행하는 학살과 약탈에 크게 겁내 그가 거느리고 온 병사들은 당군의 학살하에 버려두고 그의 측근자 10여 명만이 휘파람 소리로써 서로 알리는 등 그리하여 그 호구를 빠져 달아났다는 것이다. 이 악귀들에게 쫓긴 3,000명의 궁녀가 백마강에 투신했다. 이 비인도적인 자들의 유적 2개가 천여 년간 온존돼 있는데 하나는 정림사의 5층 탑과 함께 서 있는 유인원의 전공비요. 또 하나는 부여 석조 옆에 있는 소정방의 전공비다. 동국여지 승남은 그 하나를 소정방비라 했는데 일본인들은 그것을 승화시켜 당백제비라 했다. 그러한 바 오늘의 우리 학계는 이것을 더 한층 높이 받들어 대당 백제국 비명이라 하고 있다. 당서는 백제지를 나눠 웅진 도독부 관할 하에 마한, 동명, 김련, 덕안 등 네 지방의 도독부를 설치하고 친당적인 백제인들을 기용해 도독, 주자사, 현령으로 했다. 다만 웅진 도독만은 당인으로 하여 백제 땅 전 지역을 감독하게 하고 또한 랑장 유인원을 사비에 머물러 있게 해 그것을 총관하게 했다. 백제국에는 총명하고 충성스러운 장수 부여 복신이 있었다. 복신은 백제국 제29대 법왕의 아들로 무왕의 아우임과 동시에 의자왕의 삼촌이 된다. 부여 복신은 이보다 33년 전 무왕의 명을 받아 친선사로서 입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 임존성의 성주로 있다가 그 혼란기에 간신들의 참소를 받아 그 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단 이틀 동안에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곧 임존 성주 흑치상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임존 성주가 돼 복국군을 일으켰다. 소식을 들은 각지 성주들이 들고 일어섰으며 복신은 주유 성주 좌평 자진 두시 성주 정무 등과 합세해 점령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7월 말부터 행동을 개시해 라당 양국군을 공격했으므로 라당 연합군이 8월 26일 임존성을 공격하였던 것이 마대패하였다. 이때 패전 상황을 태종 무열왕기는 병다지험 불능극이라 했다. 이때 또한 나당연합군 사이에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본질적으로 심산이 다른 당고종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백제를 치러 가는데 장군 소정방에게 백제를 토멸한 여세로서 신라를 점령하라 했다.
백제로부터 항복을 받은 소정방이 곧 신라를 도모하려 하니 백제지에 출정 중인 김춘추가 신라군에게 백제인의 옷을 입혀 백제 복국군에 투입해 당군을 공격했다. 견디지 못한 소정방은 당군 1만 명을 남겨도 신라 왕자 인태, 사찬, 일원, 급창, 길라 등이 거느린 신라군 7천 명과 함께 지키게 하고 자신은 9월 3일 의자왕의 아들 효, 태, 융, 연, 네 형제와 대신, 장사 등 88인 및 백성 12,802인을 끌고 신라 왕자 김인문, 사찬 유돈, 대내마 중지 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다만 백제국의 조신이라는 신분으로서 라당과 내통해 조국을 멸망으로 이끈 좌평 충상, 상영, 달솔, 재간, 은솔, 무수, 인수 등 5인은 신라의 7등관에서 11등관의 예우로서 직을 받아 신라에 벼슬하게 됐다. 김유신전이 말하는 좌평 임제는 이 행상에 들지 아니했는데 임제는 의자왕 20년 춘 2월 기가 은폐적으로 말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참을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신라군과의 접촉, 소정방이 돌아간 후 백제 복국군에 투입됐던 신라군은 원대 복귀했다. 9월 23일 백제 복국군이 게릴라 부대를 사비성에 투입해 당군의 앞잡이가 돼 있는 백제 간신들을 처단하려 했던 것인바 유인원에게 격퇴당했다. 복국군 사비성 남쪽 살령에 4개에서 5개의 책을 쌓고 사비성을 엿보고 있게 됐다.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 지방 성주들이 총궐기했으며 이때 상황을 삼국사기 태종 무열왕 7년기는 백제인 반이 응자 20여성이라 했다. 그러나 반기를 든 자가 20여성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견디지 못하게 된 신라 태종 무열왕이 군을 거둬 충청북도 보은 지방에 후퇴했다. 당조는 소정방이 철수하자 곧 좌위 중랑장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했다. 백제지에 도착한 당고종이 하사하는 소칙과 하사품을 신라왕 김춘추에게 전달하기 위해 9월 28일 왕과 함께 보은읍 동쪽 오리 지점에 위치한 삼년산성에 올라가 전달식을 가졌다. 왕 문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서고 신라왕 김춘추는 동에서 서를 보고 섰다. 문도가 당고종이 내린 바 김춘추를 신라왕으로 봉한다는 소칙을 읽었다. 문도가 당제가 하사한 물건, 옥새, 왕관, 자령포 등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전달하려는 찰나에 문도가 거꾸러져 죽었다. 지역에 있는 신라 청년의 소행이었을 것이다. 보은에서 군을 증강한 태종 김춘추는 10월 9일 행동을 개시해 태자 범민 이하 많은 군병을 이끌고 여예성으로 쳐들어갔다. 단제는 여예성을 전라북도 무주군 남남이라 했다. 여예성이 그달 18일 함락되니 북은 20여 성이 투항했다는 것이다. 다시 진군해 10월 30일 사비성 주위에 책을 쌓고 백제 복국군 1,500명을 소탕하고 다음 달 5일 사비 북쪽에 위치한 개탄을 건너 왕응사와 잠성을 공격해 7일 만에 승리를 거뒀다. 개탄은 사비성 동쪽에 위치한 석탄 그곳이며 잠성은 동국여지 승남이 말하는 증산성 또는 청산성이었을 것이다. 왕응사는 법왕이 그 2년 착공해 35년 만에 준공한 호장미려한 백제국 제1위의 대사찰이었음을 위에서 본 바 있다. 왕응사는 이때 소실냈을 것이다. 왕응사는 창건된 지 불과 26년 만에 불타버렸다.
사비 옹진 지방을 일단 안정시킨 태종 무열왕은 그해 12월 귀국했다. 이 소정방의 평양패전과 신라국의 곤란, 백제의자왕 15년부터 당이 벌이는 후방교란에 시달려온 고구려는 그 후 5년간 백제군과 행동을 같이 하지 못했다. 관계사록들은 독사자로 하여금 의자왕의 대신라 공격이 그토록 급격하고 효과적이었을 때에 동맹국 고구려가 조금만 힘을 보태줬더라면 백제국의 결정승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다음의 사연에 얽매여서였다. 즉 백제의자왕 14년 거란이 신성에 침입했다. 고구려가 말가를 앞세워 대전함에 별안간 대풍이 불어 고구려군이 쏜 화살이 바람에 날려 모두 되돌아왔다. 거란군이 바람바지에 고구려진을 향해 화전을 쏘아대니 불에 타 죽은 병사의 수 헤아릴 수 없었으며 거란군이 달려와 마구 무찌르니 고려군의 시체가 산더미와 같이 쌓여졌단 것이다. 뒤늦게 백제가 망하고 그 복국군이 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구려는 그해 11월 1일 백제의 복국군이 장악하고 있는 칠중성을 공격했다. 이때 만일 고구려군이 남하해 백제의 복국군과 합류하게 되면 당군 13만의 공적은 수포로 돌아가고 신라가 심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신라가 변을 당하면 당 또한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다급한 당조는 곧 소정방을 요동 도행군 대총관으로 임명하니 소정방이 그 다음 달 우선 군 4만 6천 명을 이끌고 평양으로 달렸다. 그리한 당은 백제국을 토멸한 여세로서 고구려를 토멸하기 위해 다음해 4월 고구려 출정군의 수를 35만 명으로 증가시켰다. 당군 40만 명은 연개소문의 계략에 빠져 방효태가 거느린 13만 명은 사수상에서 몰살당하고 소정방이 거느린 27만 명은 유도작전에 걸려 평양에 들어가 성을 포위했다. 그러한 바 소정방의 대군은 군량이 떨어졌다. 그리하여 소정방이 급을 본국에 고하니 당고종이 신라의 급사를 날렸다. 외세를 끌어들여 백제국을 토멸한 후의 신라는 군사적으로는 백제 복국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 심한 곤경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는 옹진성 당군 1만의 식량과 군수물자의 공급에 급급했다. 그러니 당군의 자세는 심히 높다. 그러한 중에 이제 1500리 원거리의 적지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20만 당군의 식량을 공급하라 한 당고종의 요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가. 그러나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복국군의 공격으로 인해 선왕이 금마저에서 전사하고 또한 복국군의 포위로 나당 양국군 1만 7천 명의 생명이 웅진에서 가물거리고 단연간의 전란으로 피폐가 그 극에 달한 라당 양지의 백성들로부터 식량을 징발하는 등의 일이 그 얼마나 곤란했던가. 그러한 실정을 문무대왕으로부터 들어보기로 한다. 선왕이 나이 많아 지역이 취약해 행군을 하지 못했다. 소정방은 당군 1만 명을 남겨놓고 돌아가고 신라는 마우 인태에게 병 7천 명을 주어 함께 지키라 했다. 복신이 포위함에 몇 번이나 패배할 뻔했다. 복신이 사방에 책을 메고 성을 내왔사니 옹진석의 출입이 단절됐다. 당병 1천 명이 나와 싸우다가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몰살당했다. 당군 1만 명이 범아가리에 들어있어 위기가 긴박했던 것인 바 내가 가 그것을 풀어줬다. 많은 군사들이 주둔하며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굶주려 자식을 바꿔 잡아먹는 등의
참상이 벌어졌다. 웅진은 징병을 요구하나 신라의 지력이 많아 병력과 마피를 더 이상 징발할 수 없었다. 6월에 선왕이 하세해 장례가 겨우 끝났는데 총관 유덕민이 와서 평양에 군량을 보내라 했다. 이때 또한 웅진에서 사신이 와 웅진성에도 군량이 다했으며 빨리 보내라 했다. 피로하고 약한 자에게는 군량을 실어 웅진성으로 보내고 강하고 굳센 병사를 골라 평양성에 파병하기로 했다. 그러한 바 웅진 방면에서 대서를 만나 사람과 말이 모두 얼어 죽었다. 롱삭 2년 정월 김유신 등이 군량을 이끌고 평양으로 향했다. 겨울 장마가 수개월 계속되고 바람은 모질고 눈은 퍼붓는 등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평양에 출정 중인 당군은 돌아가려고 그곳에 출정했던 신라 병력만을 먼저 보내왔다. 백성들의 농작용 종자를 여러 차례 색출해 수만 석을 보냈다. 남은 웅진으로 보내고 북으로 공급하니 좁고 작은 신라가 노역의 폐해는 크게 달하고 소와 말은 다 없어졌다. 인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고 지어도 때를 잃어 곡식이 익지 아니하게 됐다. 양식이 다하여 신라의 백성은 촉은 목피가 오히려 부족한데 웅진의 당나라 병사는 먹고도 남음이 있다. 당나라 병사가 집을 떠난 지 오래이며 옷이 다 떨어져 온전한 것이 없는지라 신라가 우리 백성들의 의복을 징발해 때때로 공급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중에서 신라 왕국은 백미 4,000석과 조 22,000석을 조달해 차 2,000량에 싣고 정월초 평양으로 급히 달렸다. 18일 풍수촌에 도달하니 길이 얼어 미끄러 차가 전진하지 못하는지라 소와 말에 짐을 나눠 실었다. 23일 칠중하를 건너고 2월 1일 장세에 이르렀다. 수안과 평양은 170리 거리다. 보기감 열기 등 15인을 먼저 평양에 보내 당군과 연락을 취한 결과 그 군량을 소정방에게 인도하게 되었다. 이 무렵 기아에 빠져있는 평양성의 당군은 고구려군의 포위망 압축으로 전멸 직전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당군은 간신히 보유하고 있는 2개 진지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견디지 못해 병사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다고 일본 서기는 기록했다. 신라국이 공급한 식량으로 기아에서 벗어나게 된 당병은 곧 일각을 뚫고 평양성을 탈출 그 본국으로 달아났다. 4. 외의 원군과 신라의 위기. 8월에 기병한 부여 복씨는 곧 달솔 3위와 각종을 응신조 외국에 달려 나라가 망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이 외국에 도착한 것은 9월 5일이요. 이때 외왕은 백제 무왕의 딸인 보황녀 제명이었다. 당군을 습격해 전과를 얻은 복씨는 10월에 다시 좌평 귀기 등을 제명에게 보내 당인 포로 100여 명을 바치고 원병을 청했다. 부여 복씨는 또한 제명 여왕에게 외국에 건너가 있는 부여 풍장을 왕으로 받들겠으니 본국으로 보내달라 했다. 풍장은 의자왕의 아들로 10여 년 전 그의 형제인 충승, 세성 등과 함께 신라조 효도광을 밀어내고 백제계 백치 정권을 수립했음을 위에서 본 바 있다. 복국군의 주동자들은 처음 복신을 왕으로 받들려 했으나 복신의 의향에 따라 풍장을 받들기로 했던 것이다. 제명 여왕은 12월 24일 지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하되 친히 북구주 박다에 행하여 원군을 지휘하기로 했다. 여왕은 준하국에 명하여 군선을 건조하게 하고 다음해 1월 6일 출정의 길에 올라 1월 25일 월주에 당도해
고려인들과 만나 전략을 세우고 4월 8일 탐라국을 방문해 참전을 요구했다. 그리하는 동안에 외병의 일부가 백제지에 도달해 백제 복국군이 신라 태종 8년 2월 사비성을 공격했다. 이때 원병한 외의 수는 수만 명에 달했을 것이다. 태종 김춘추가 크게 놀라 문왕, 양도, 충상 등의 제장에 명해 사비를 구하라 했다. 선발대 일부가 3월 5일 부여 북방 30리 거리의 두윤성의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 복국군이 그 병력의 만만함을 보고 불의의 공격을 가하니 신라군이 대패하여 달아났다. 12일 신라 대군이 고사비성의 당도에 진을 정돈하고 다시 주량 윤성으로 쳐들어갔다. 신라군이 역전분투했으나 패하여 들어갔다. 이 패배를 태종 무열 8년기는 불극 반사라 했다. 한편 후속의 치중부대가 빌량골에 이르러 백제 복국군의 습격을 받아 치중을 모조리 빼앗기고 되돌아갔다. 그것을 신라 본기는 사자수소 실망 반개 치중기다 라 했다. 상주장군 문충만은 각산에서 복국군을 만나 싸운 끝에 승리하고 나아가 백제진을 습격해 2천여 급을 참했다. 태종 무열왕이 그러한 패전 보고를 받고 크게 놀라 장군 김순, 진흥, 전존, 죽지 등 이름난 장수들을 보내 구하라 했다. 그러한 바 이들이 고령에 이르러 또 군이 패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가소천까지 갔다가 쫓겨오는 신라 패군과 만나 손을 쓸 길이 없어 되돌아왔다. 태종 김춘추가 노해 제장을 문책했다는 것이다. 이해 5월 9일 고구려가 술천성을 공취하고 북한성에 도달해 성을 에워쌌다. 이때 성중의 백성들은 모두 피난가고 겨우 2,800명이 남아있었다. 성주가 이 사람들을 동원해 성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고구려의 진중에 거대한 운성이 떨어지고 이어 호우가 쏟아져 내렸으므로 고구려군이 진을 옮겼다. 만일 이때 고구려군이 후방에 염려 없이 그대로 내어 밀었다면 심히 위태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1일 고구려군이 칠중성을 공격했을 때 당조가 그 대책으로 고구려 후방을 공격하기 위해 소정방에게 병 4만 6천 명을 줘 공격시킨 바 있다. 그 병력이 후방에 당도하고 이어 35만 대군 이북 지방에 존재했으므로 고구려의 남하가 도착됐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 태종 무열 8년 6월기에 다음 구절이 있다. 이 기록은 태종 김춘추가 전라북도 익산군 지방에서 전사했음을 은폐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둘 있는데 그 하나는 문무대왕 11년기의 다음 구절이다. 왕이 왕궁에서 하세하셨다면 그 장례를 송장이라 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다음은 일본 세기의 구절이다. 이 기록은 수수께끼인 것이다. 첫째는 제왕이 왕궁에서 죽지 아니하고 사가에서 죽다 한 일이요. 둘째는 그 빈소를 산 남쪽에 옮기다 한 일이요. 셋째는 하늘이 어찌 무상하여라 한 일이요. 넷째는 죽는 날이 고르지 못하냐고 한 일이다. 김춘추는 당과 합세해 백제를 토멸한 후 뜻하지 아니한 많은 부작용에 부닥쳐 고민하다가 1년도 못 돼 이와 같이 군대 관사에서 복국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다. 태종 무열왕이 하세한 다음 달 외국에 있어서는 복국군을 지원하던 서북 구주의 진에서 사망하고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이 뒤를 이었다. 부여용은 이에 7월 백제가 망한 그때 외국으로 건너가
그의 고모인 제명여왕의 참모가 돼 북극군의 지원 사업을 도와왔다. 부여용은 더 한층 적극화하여 북신에게 화살 10만 번, 군복용 금포 1,000필, 군복용 견사 500근, 솜 1,000근, 가죽 1,000매, 종자용 벼 3,000석 등의 물자를 보냈다. 부여용은 이해 5월 그의 형 부여풍장을 군선 170척과 함께 백제지로 보내고 또한 그 다음 해 3월 다시 2만 7천 명을 보내니 이로써 왜군의 백제지 상륙이 7만여 명에 달하는 것이다. 한편 당이 고구려에 투입한 소정방군 40만 명은 이해 2월 그 부장 방효이가 13만 대군과 함께 사수상에서 몰살당하고 소정방이 이끈 27만 명은 평양성에서 고구려군에게 수많이 참살을 당하고 또한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등 그리하여 극소수가 됐다. 그러다가 김유신이 공급한 1만 5천석의 백미로서 아사를 면해 난군이 돼 도주했다. 고령 76세의 소정방이 평양에서 사망한 것 같다. 당서 소정방전은 정방이 고구려를 토멸한 해에 죽었다 했는데 그 기록에는 의문시되는 점이 많다. 또한 신당서는 소정방전을 쓰지 아니했다. 당황한 당고종이 옹진 진장 유인원에게 신라 왕국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는 다음에 지령을 내렸다. 평양 방면에 군이 돌아왔다. 옹진성 하나만으로는 오래 지탱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땅히 신라의 땅을 점령해 그곳으로 옮겨라. 김범민이 용납하면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엔 곧 군선을 발하여 돌아오라. 만일 당군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신라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군이 철수하면 백제 외 고구려 삼국군이 힘을 합류해 신라를 공격할 것이요. 당군이 신라에 기거하게 되면 좁은 신라가 사국의 전장이 돼 결국 어느 하나의 강자에게 먹히게 되는 것이다.